지역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포항시의 행정력은 실종돼 피해 주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절경을 자랑하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쓰레기로 뒤덮였지만 포항시는 부서별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원안이와 한수원이 후쿠시마 참사 이후에도 국내 원전이 IAEA와 같은 대표적 국제안전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내 건물 신축 과정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허가권자인 포항시의 강력한 중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에 유독 까다롭던 포항시가 정작 이유 있는 민원에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두호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근 빌라와 상가 85세대에 피해가 난 건 지진 발생 전인 지난해 10월.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이 인근 주택에 고스란히 전해져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이 흔들립니다. 4층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추를 내려보았더니 건물이 6cm쯤 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장은 밖이 훤히 보일 정도로 갈라졌고 도로도 군데군데 꺼져 시멘트 수십 포 분량을 채워 넣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진동과 소음으로 지진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지경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한 10몇 분들이 갑자기 와르르 뛰쳐나오는데 저한테 묻기를 왜 이렇습니까? 지진입니까? 그러는데 지진이 아니고 공사 현장에서 HBM을 뽑는데 한겨울 외투를 입고 시작한 서민들의 외침은 계절이 2번 바뀌어 한여름 뙤약볕에 시청을 찾아 대책을 호소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7월 달까지 잔여 토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달 재조사 이후 9월 달 보상, 보수, 합의 완료 예정입니다.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0일 포항시 해도동에 멀쩡하던 대로가 꺼지고 4층짜리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내려앉았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오피스텔 시공사 측은 연락두절 상태. 피해 건물주는 속이 타지만 포항시는 당사자 간 민사로 해결하라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시에서 자기들도 중재해주면 우리는 물론 좋고 자기들도 좋겠죠. 그런데 시에서 이제 이거 뭐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때마침 입주를 앞둔 일군 건설사의 아파트 품질 논란도 일고 있어 포항시가 어떤 제재와 중재력을 발휘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 환동해 지역 본부 인원을 늘리고 관광 마케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환동해 본부 소속 101명은 청사에서 사업소 소속 69명은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원을 30명 늘려 추가로 배치하고 무지사 직속 종합민원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도는 직원 의견을 수렴한 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태풍과 장마 이후 강과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포항시의 대처는 아니랍니다. 이규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관광명소인 호미곶 상생해손입니다. 상생해손 앞 갯바위는 먼 바다에서 밀려온 잡목과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산처럼 보입니다. 맑고 푸른 동해를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와서 쓰레기를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관계당국에서 빨리 좀 이 부분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해안 절벽의 기암괴석이 어울려 장관을 이룬 곳.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도 쓰레기 천지입니다. 둘레길의 하이라이트인 하선대와 선바우 일대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각종 플라스틱과 가재 도구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해안을 덮쳐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래 안 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쩔 수가 없잖아.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지만 포항시의 대처는 아니랍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는 해양산업과, 호미곶 광장 쓰레기 수거는 국제협력관광과, 해안 둘레길 시설물 관리는 그린웨이 추진단, 어항 내 쓰레기 수거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쓰레기 수거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는 집중 쓰레기 수거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해안 둘레길은 도시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 14개 해수욕장이 내일 일제히 문을 엽니다. 개장 기간 동안 영덕의 고래불 해수욕장에서는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와 비치사커 대회가, 장사와 대진 해수욕장에서는 여름바다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또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과 염전해변에서는 워터피아 페스타가, 부산 해수욕장에서는 수산물 잡기 체험이, 후포 해수욕장에서는 비치발리볼 대회가 잇따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연속 기획 구멍 뚫린 원전 안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국내 원전들이 강조해온 안전 기준이 얼마나 허술하고 느슨한지 알아봤습니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IAEA 등 대표적인 국제안전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최신 안전 기준을 찾아 적용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해 왔습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은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IAEA 안전 기준과 미국의 안전 규제 기관인 NRC의 지침을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 원전들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제대로 통과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AEA 안전 기준 128개 가운데 11개만 검토 결과가 문서로 남아있고 나머지 117개에 대해선 안전성을 검토한 문서가 없었습니다. 미국 NRC 규제 지침 역시 180개 가운데 19개는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했다는 161개도 문서화하지 않아 검토 결과가 규제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하고 우리나라 원자력계 기준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원자력 안전위원일 때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못한 거죠. 이제 한수원의 민원을 그냥 해결해주는 곳으로 지금까지 돼 왔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해외 최신 안전 기준 적용 노력도 국내 원전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 각국이 그동안 해외 최신 안전 기준을 수집 검토해 문서화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6개가 냈는데 이제 9개밖에 안 됐어요. 인가가. 그중에는 인가가 받았는데도 그 돈이 너무 들어서 포기를 받은 한 발전소도 나와요. 그 정도로 시비하게 엄청나게 지금 돈을 퍼붓고 지금 발전소가 사느냐 죽느냐의 안전성 보강을 하는데 국내 원전은 국제적인 공신력에다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IAEA 조사단의 안전검사도 그동안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부분 검사를 받은 것과 달리 국내 원전들은 최근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 IAEA가 국내 원전에 대한 검사를 제안했는데도 원안위는 한수원과 검사 일정을 협의조차 않는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를 사실상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시각으로, 일반 국민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내부 시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감사원은 원안위에 국내 원전에 대해 최신 해외 안전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IAEA 조사단 검사를 추진하도록 공고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한울원전 2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은 원자로가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정지에 따른 방사선 누출 등의 영향은 없다며 원인을 조사한 뒤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여야 위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일하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잇고 있는 데 반해 한국당은 마땅한 적임자 찾는 데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 지역위원장을 발표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대구 수성 을과 북을 그리고 북과 서구에는 한 명씩 등록해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을에는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던 임대윤, 이승천 두 명이 함께 신청했고 달서을에는 4명이나 등록하는 등 평균 2대1의 경쟁률로
예전에 볼 수 없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2년 뒤 총선도 해볼만 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그 높은 지지죠. 당에 대한 또 지지 이 부분이 아주 높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이제 총선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신청을 하겠죠. 대구 경북을 텃밭처럼 여기던 한국당은 선거 후폭풍을 겪으며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한 달이 지나도록 중앙당 비대위원장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시도당 위원장 후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개파색이었던 곽대운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하고 라이벌을 하기로 했거든요. 선수 먼저 하고 이제 그 상황이 이러니까 전부 다 뭐. 여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도 여당은 고무된 자신감을 보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하순에 고손 현상과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식어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적조가 발생하면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공급기나 액체산소를 이용해 산소 공급량을 늘려야 하고 해상 양식장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해역으로 양식 생물을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양식 물고기는 고수온이나 적조에 노출되면 면역력 저하로 질병이 발생해 대량 폐사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아동에게 지급될 아동수당과 관련해 나머지 상위 10%를 포함해 5살 이하 전체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황병직 도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가 경북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이들을 가리기 위한 행정인력만 133명이나 투입된다며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일대 성분을 알 수 없는 분진이 떨어져 포항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부터 포항철강공단과 인접한 연일읍과 장흥동 일대에 은색을 띠는 분진이 내려앉으면서 이 일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탄소 성분인 카본 계통 분진으로 추정된다며 배출업체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포항과 영덕, 경주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울진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불볕더위는 갈수록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로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이 되면 35도에서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덥겠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예정입니다.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35도에서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2도, 낮이 되면 울릉도 31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뜨거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어구를 훔친 혐의로 홍계잡입의 선장 37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선원 41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4월 수차례에 걸쳐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다른 어선이 설치해둔 어구 7천만 원어치를 훔치고 어구에 들어있던 홍게 690만 원어치도 훔쳐판 혐의입니다. 정부가 해양치유 사업이 포함된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해 이미 염지하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울진이 해양치유단지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치유단지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관광여가단지로 3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오는 2020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염지하수는 해양 심층수와는 달리 해저 안반층에서 생산되는 지하수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개발 비용이 저렴해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죽변면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